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가 다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혹시 건우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은 왜 이혼한 건지 이유는 들은 거야? 그동안 묻고 싶었는데 꾹 참았거든. 제가 물잔을 들다 말고 눈을 깜빡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엄마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찻잔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건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 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딸 인생에 걸린 일인데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오늘 사부인을 직접 뵙고 나니까 어쩜 저렇게 곱고 단정하신 분이 이혼을 하신 걸까 괜히 궁금해지는 거 있지. 제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긴 하셔. 그냥 성격 차이였다고 들었어. 성격 차이?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사부인 성격이 저렇게 좋으신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단 말이야? 말투며 태도며 참 점잖고 고상하시던데 진짜 이상하네. 그렇긴 한데 부부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 어찌됐건 사부인이 참 좋은 분 같더라. 들어보니 요즘도 시집살이 같은 게 많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쪽은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괜한 걱정을 하실까봐 진짜 이유를 끝내 꺼내지 못했는데요. 사실 시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중학생 무렵 시아버님은 새 가정을 꾸리셨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님 손에 자랐고 아버지 쪽에서는 친할머니만이 가끔 남편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건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든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전에 얘기했었지?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다고 했잖아.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한 저와는 달리 남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은 그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말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니? 제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고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은 엄마 의부증 때문이었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제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의부증이라고 하면 남편을 의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할머니가 말해줘서 조금씩 알게 됐어. 아버지가 회사를 나가면 엄마가 몰래 따라가신 적도 있었대. 아버지 가방도 뒤져보고 휴대폰도 몰래 확인하시고 결국 아버지가 그걸 견디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말이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듯이 할머님이 며느리 탓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동안 어머님 몇 번 뵀었지만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았거든. 어머님은 진짜 좋은 분 같았어. 남편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따졌거든. 아버지 집 나간 거 엄마 때문이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다 내 잘못이다 하시더라고. 아버지를 믿었어야 했는데 괜히 의심만 했다고, 정말 후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을 잇던 남편의 눈매가 그새 흐려져 있었어요.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길게 번지던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런 걸 숨긴 채
결혼 생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말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여졌을까 싶었으니까요.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말해줘서 고마워. 제 진심이 담긴 말에 남편이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 참 좋은 분 같아. 말투 하나하나가 다 따뜻하시고 많이 배려해 주신다는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어머님을 너무 원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건 나도 잘 알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겠더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단지 자기한테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고 저도 그 진심에 답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말이야, 그 얘기는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큰 틀에서 보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건 맞잖아. 어머님 우부증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굳이 말을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남편 얼굴에 걱정의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며 주변에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기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말투에서 고운 결이 묻어나는 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도 그걸 단번에 알아챘던 것인지 시어머님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남편 얼굴이 숨길 수 없는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조용히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편이 창밖만 응시한 채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방금 아버지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버님을? 고개를 끄덕인 남편이 이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해주길 바랐거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날이니까 그건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고. 진짜 거절하셨어? 엄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더라고. 남편의 말끝이 떨리더니 이내 두 눈에서 눈물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감돌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등을 감싸쥐었어요. 자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사실 난 그 말을 믿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동안 자기를 키워주신 건 어머님이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오셨다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결혼식에는 참석해 주실 줄 알았어.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지막한 흐느낌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은 우리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서운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어쩐지 더 짠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축의금을 확인하던 중 뜻밖의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아버님 성함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기야, 이것 봐. 아버지가 왔다 가셨나 봐. 여기 성함 밑에 아버지라고 작게 써 있잖아.
그럼 식장에는 안 들어오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다 가신 거 아닐까? 잠시 잠깐 예식장 어딘가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슬쩍 아들의 얼굴을 훔쳐보다가 돌아서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그 따뜻한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시아버님을 다시 찾아가 보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이었거든요. 다시는 찾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남편은 또다시 좌절했고, 그럴수록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결국 어머니 때문이란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시어머님을 두둔하듯 말하곤 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을 원망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저 역시 시어머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경비 아저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향해 말을 걸어왔어요. 저기,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근데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에 시어머니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말에 문득 몇 주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고 시어머님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 뒤로도 오며 가며 시어머님과 함께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렸다 보니 시어머님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저씨가 말을 멈추고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마치 무거운 짐을 끌어내듯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저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했어요. 그나마 아이가 없었으니 다행이긴 했지만 우리 딸이 마음고생하는 걸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우리 속도 타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뭘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 난리를 쳤거든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말도 마세요.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댁이 걱정이 돼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죠. 새댁 보면서 우리 딸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 아저씨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친절이 아닌 뭔가 망설이고 꺼내기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드리면 괜히 오해 사는 거 아닐까?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그 아저씨가 그날은 어딘가 낯설 정도로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불길한 예감이 어깨를 타고 올라오듯 스치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시어머님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제 물음에 아저씨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새댁은 잘 모르겠지만 가끔 새댁 시어머니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네? 어머님이 저를요? 그 말을 듣자 등에 찬 기운이 훅 하고 훅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망원경까지 들고 오셔서 저기 구석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더라니까요. 설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딸 가진 애비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딸도 시집가기 전에 분명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사람 같다고
나를 설득하는 바람에 별일 있겠나 싶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치만 결국에는 시집살이 못 이기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때 무조건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 막심이라니까요. 아저씨의 시선은 짙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고 어느새 제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랑 말투,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은 겉모습보다 그 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이 저를 몰래 지켜보셨다고요?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채 묻자 아저씨가 더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저한테 오셔서 CCTV 좀 볼 수 있냐고 하시더라니까요. 네? CCTV를요?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웃긴 했지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세댁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슬쩍 떠봤더니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화까지 내고 가버리셨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언날은 세댁이 아직 아는 것 같다고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믿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집안을 살피더라니까요. 멍한 얼굴로 그 말을 들었고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세댁이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시어머니를 조심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올라갔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와 동시에 떠올랐던 의부증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남편이 말했던 시어머님의 병적인 의심, 시아버님을 못 견디게 했던 그 집착이 혹시 내게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님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엄마에게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말을 꺼내는 채 입술도 떨렸지만 그 말을 듣는 엄마의 눈빛은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사부인이 숨어서 널 지켜봤다고? 그리고 이혼 사유가 의부증 때문이었다고?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괜히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건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근데 나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엄마가 한참이나 입을 다문 채 저를 빤히 바라봤고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이 그럴 리가. 그날 엄마와 한참을 상의 끝에 경비 아저씨에게 제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시어머님이 몰래 저를 지켜본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저녁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비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그 길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아저씨가 알려준 단지 한켠의 구석진 길로 갔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망원경을 든 채 웅크리고 있던 그 실루엣, 숨을 깊이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화들짝 놀라 뒤돌아선 시어머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가 여긴 어떡해? 어머님이야말로 망원경까지 들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좀 확인하려고. 설마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집에는 그이만 있을 텐데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왜 널 감시하겠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시어머님이 손을 저으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랜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다시 물었어요. 그럼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혹시 제가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건우 때문이야. 건우 씨 때문이라니요? 몇 달 전에 반찬 좀 해서 가져다 주려고 왔었는데 건우가 여자랑 아파트 1층에서. 시어머님의 말끝이 떨렸고 눈에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말이야 건우 절친 아내더라고.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와서 내가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 건우 씨 절친 아내요? 누구를 말하는 건데요? 현준이라고 너도 알잖니. 현준이 아내랑 차에서 같이 내리더라니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친구 아내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역시나 피는 못 속인다니까. 시어머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겠니? 그럼 우선은 저랑 같이 가요. 밥이라도 드시면서 얘기 좀 해요. 식당에 자리를 잡자마자 시어머님이 소주부터 주문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술도 드실 줄 아세요? 요즘은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지 뭐니. 지 애비랑 다르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짓을 하네. 한 모금 또 한 모금 소주 몇 잔을 마신 시어머님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말이다, 너는 왜 이렇게 태평한 거니?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른다고 했잖니. 어머님, 그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걸 거예요. 현준 씨 아내, 그러니까 민영 씨랑 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님이 술잔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나도 전에 너처럼 웃다가 뒤통수 세게 맞았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 둘이 아파트 주차장에 같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님이 한숨과 함께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건우가 내 의부증 때문에 건우 아버지랑 이혼했다고 했지? 아,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네? 거짓말이요? 의부증 때문이 아니었어. 그 인간이 절친한 친구 아내랑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우리 집에서 말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는데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도 잠시 멎는 것 같았어요. 건우한테 그걸 말할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친구 아내랑 바람 피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니? 그냥 내 잘못이라고 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자식이 아픈 건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 시어머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건우 아버지 그 인간이 양육비 한번 보내온 적이 없다. 네? 그이 말로는 꼬박꼬박 양육비 보내왔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내가 거짓말한 거야. 그 인간이 건우한테 잘했다 보니 상처받을까봐 그랬어. 난 건우가 상처받지 않길 바랬을 뿐이야. 시어머님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축의금도 어머님이 대신 내신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인간한테 연락이 왔더구나. 건우가 결혼식에 참석해달라고 찾아왔다고 말이야. 이미 끝난 사이인데 왜 애를 보내냐고 하는데 건우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몰래 건우 아버지 이름으로 넣은 거야. 근데 어떻게 지 애비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키웠는데 말이야.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이는 바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나도 그때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둘이 살림까지 차려서 잘 살고 있잖니. 두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 둘은 아주 잘 살고 있다니까. 그날 시어머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을까 싶어 마음 한켠이 시리게 아려왔습니다. 그 모든 걸 남편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조용히 시선을 떨군 채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오랫도록 쌓여온 오해에 대한 사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나저나 현준이 저랑은 왜 주차장에 있었던 거야? 그것도 대낮에. 엄마, 설마 민영씨랑 저를 의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 안 하게 생겼어? 현준이 저가 너네 집 아파트 주차장에 왜 있냔 말이야. 내가 네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이 짧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민영씨가 보험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날 보험 가입해 준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보험 들었다고 했던 그날 말하는 거야? 아, 그걸 보고 어머님이 오해하셨던 거구나.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그럼요. 사실은 현준 씨가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현준이가 위암이라니. 그 건강하던 애가 어쩌다가. 시어머님의 눈이 동그래지며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긴 했는데 민영 씨가 너무 놀라서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영 씨가 보험 일을 시작했고 우리도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제서야 맥이 풀린 듯 시어머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전에 어찌나 놀랐던지 내가 의심부터 했던 것 같구나. 그나저나 건우 너는 절대 바람 피면 안 된다. 알겠어? 바람이라는 게 한 집안을 송두리째 흔드는 짓이야. 시어머님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고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난 네가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갖고 살아주길 바랐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았을까봐 걱정이다. 이제는 저도 다 컸으니까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엄마를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님과의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출산을 하게 된 이후에는 시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에 합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집 매일이 평화롭고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남편의 생부,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더 놀라웠던 건 함께 살던 그 여자가 우리에게 사망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고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살긴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어. 순간 시어머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두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그나마 양심은 남아있긴 했나 보네.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건우 엄마는 왜 항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건우 아빠가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았지.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가봐. 그게 사실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언제 깨질지 모르니까 혼인신고를 못하게 했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이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고 복잡해진다면서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했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던 집도 있고 했으니까 나도 괜히 혼인신고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살자고 했던 거고 말이야.
근데 얼마 전부터 친정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다 드렸어. 그러면서 이제야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살면 되지 무슨 혼인신고를 하냐면서 귀찮아 하더라고. 그래서 설득하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야. 그래서 말인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사망보험금만이라도 받게 도와주면 안 될까? 알아보니까 나는 사실혼 관계라 그 보험금이 전부 건우가 받게 될 것 같거든. 건우랑 나랑 7대3으로 했으면 해서 찾아왔어. 뭐? 7대3?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딱 보니까 우리 건우 아니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신이랑 왜 나눠가죠? 사실혼 관계라도 변호사 고용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바에는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받을 수 있어. 그럼 혼자 받아보시던가. 건우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산 세월이 있는데 건우 엄마 혼자 꿀꺽하면 그 사람이 저승에서 가만히 안 있을걸. 자식 두고 집 나가서 양육비 한 번을 준 적이 없는데 지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인정받아 보시던가. 그날 그 여자는 울다가 소리를 지르며 온갖 쇼를 하다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법적으로 사실로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이 아주 단호하게 나갔거든요. 그렇게 시아버님이 남긴 모든 유산은 법적 상속자인 남편에게 돌아갔고 우리는 그 재산을 시어머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니들이 갖도록 해. 난 그 인간이 남긴 건 받고 싶지도 않아. 받고 싶지 않으셔도 받으셔야 해요. 저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도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렇게 힘든 걸 어머님 혼자 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어머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만이라도 참 고맙구나. 그날 이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기기 싫어서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과연 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위에 자신들의 행복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쌓아올린 욕심의 벽에 갇혀 멸망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진 않더라도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